안녕하세요, 힐링소입니다. 다른 영법에 비해 접영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손으로 동시에 물을 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유형과 접영의 물속 팔 동작은 비슷한데요. 자유형은 오른팔, 왼팔 번갈아 가면서 물을 뒤로 당겨주지만 접영 같은 경우는 두 손이 동시에 물을 뒤로 당겨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거운 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당겨야 하는데요. 요령이 없을 경우 팔은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면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접영은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팔이 수면에 걸리는 순간 저항으로 인해 몸은 정지 동작에 걸리며 속도가 죽어버리니 글라이딩 해야 하는 팔은 구부려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몸은 물속 웨이브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슴과 팔이 철푸덕철푸덕하며 어찌 웨이브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현상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접영이 어려운 것입니다. 접영킥이 부족하면 팔 힘이 엄청 강하던가 웨이브 능력이 부족하면 타이밍이라도 잘 맞추던가 뭐 하나 특출나게 강점이 없다면 뭐다? 골고루 밸런스 있게 잘해야 되겠죠. 실제로 접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큰 모난 부분 없이 균형 있게 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접영을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참 힘듭니다. 기계 신경을 쓰다 보면 박자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올라가고 보자라는 신념으로 팔을 뒤로 당길 경우 겨우 물 밖으로 나오니 매끄러운 글라이딩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약점으로 생각했던 접영킥 하나가 나비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데요. 왜 나의 접영은 유독 물의 저항을 받는지 지금부터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1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얼마 전 50m 완주에 성공한 경력이 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젊기에 살아갈 날이 많기에 힘으로 접영이 가능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 기력과 힘이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적은 힘을 사용해도 접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쉬운 접영이 돼야 되겠죠. 1번 현님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물속에서 팔꿈치를 구부려 지렛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팔이 물 밖으로 올랐을 때 아쉬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손바닥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입니다. 접영팔이 물 밖에 나왔을 때 가장 피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손등을 앞쪽으로 보는 자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는 무게중심을 최대한 앞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깨 힘이 좋고 유연성이 받쳐줄 때는 손등 앞이 효율적입니다. 누구나 어깨 유연성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회원님들은 손등을 위로 향하여 발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도 아주 양호합니다. 손바닥이 앞을 보는 경우는 득이 될 것이 없죠. 마치 팔이 어렵게 물 밖으로 나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참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남자는 힘아이가 완주 축하드립니다. 1번 현님은 입수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뭔가 브레이크 걸리는 모습이죠. 떨어질 때 철푸덕 하는 순간 웨이브가 죽는 겁니다. 쭉 앞으로 나아가는 웨이브,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돌아오는 1번 현님의 웨이브를 막는 것은 글라이딩 할 때의 팔 형태입니다. 스탑! 머리 숙이면 좋으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유형이나 접영 글라이딩을 할 때 공통점은 팔의 펴짐인데요. 웨이브를 하는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순간 속도 저하는 물론 몸이 물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평소 유선형 자세의 돌핀킥 연습과 한팔 접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주는 했잖아요. 2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한참 물속에 있는데요. 물속 돌피킥을 통해 속도를 올리고 저병 팔의 스트로크를 줄이겠다는 계산. 이번 현님은 손등이 위를 향한 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을 밀어내는 힘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스탑! 손이 물 밖으로 나오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손목이 미리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몸이 올라온다는 의미는 마지막까지 물을 밀어내는 피니시 단계의 뒷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연과 저병의 고수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실력이 결정됩니다. 디테일한 모습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뒤로 물을 밀어내다가 손날을 세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나요? 마지막까지 뒷심이 좋습니다. 물을 뒤로 밀을 때 손목이 꺾여버리면 손바닥과 전완근, 팔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증거이죠. 팔을 적절히 구부려 킥하는 타이밍에 팔을 당기고 올라가는 상승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는 마리아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주 편해 보이죠. 그러다 보니 선수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편안하게 몸이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현님 유선형 자세 좋습니다. 본인의 강점은 드러내고 양점은 쪼매만 보이는 자세. 몸이 한참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일명 아리랑 자세. 이 아리랑 자세가 앞으로 저병을 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현님 아리랑 자세가 좋은 이유는 팔이 마지막 순간까지 귀에 잘 붙여있다는 점이죠. 팔을 출수하고 글라이딩하는 과정에서 귀를 잘 가린 모습은 좋습니다. 향후 팔을 벌려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S자 물잡기와 가슴을 눌러 물을 얕게 탈 수 있는 빠른 저병까지 빠른 시일 내에 숙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통제 능력이 있어야 스스로 체력을 아껴가는 저병이 되거든요. 기본은 체력입니다. 자, 3번 현님 출발합니다. 3번 현님 팔이 물에 걸리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목표는 팔이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3번 현님 팔이 물에 걸리는 원인은 팔을 뒤로 밀어내는 힘 조절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팔이 앞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뒤로 물을 밀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힘이 너무나도 일정합니다. 물을 처음 잡는 캐치, 풀 단계에서는 중간 세기, 끝나는 지점인 푸시, 피니시 단계에서는 강한 세기, 이런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렇게 약중 강세기를 조절하며 가장 효율적입니다. 첫 도입 부분은 약해도 마지막 팔이 올라가기 직전에는 강하게 밀어줘야 몸의 상승을 충분히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간 0.1초를 다투는 선수 입장에서는 힘만 좋다면 강강세기가 좋겠죠. 일반인은 어깨 유연성과 힘이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을 조금 아꼈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밀어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출수하는 팔이 구부러지고 물에 걸리지만 저병킥과 팔의 세기, 웨이브 능력을 향상시킬 경우 지금보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번 현님의 물속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있는데요. 팔이 구부러지는 순간 글라이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팔이 구부러지면 어떤 악순환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팔이 귀에서 한참 떨어지게 돼요. 유선형 자세와 거리가 멀어지겠죠. 이처럼 저병은 팔 하나에 운명이 좌우될 정도로 자세가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무릎도 과하게 구부러져 발등으로 누르는 힘도 약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분석만 했다면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무엇이 약점인지 철저히 알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잠재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많이들 질문합니다. 저병 자세가 안 좋은데 저병 많이 하지 말고 이 기본기인 킥만 연습할까요? 우리가 기초가 부족하면 킥 연습, 웨이브 연습 따로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본질은 저병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병에 도전해서 깨져보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해봐야 당사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이상해서 몸이 못 올라가는 것은 기본기 부족이구나. 저병을 도전해보고 스스로 기본기를 연습하는 것과 시켜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본기가 부족한데 저병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얼마든지 해도 된다. 많이 실수해보고 깨져보고 경험을 하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